안녕하십니까, 이병옥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5번째 파트, 이번 시간에는 계산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험 문제에 이제 자주 나오는데 교실의 이용률과 순수율을 계산하는데 좀 아직도 어려움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교실의 이용률과 순수율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용률에서 교실이 사용되고 있는 시간하고 순수율에서 교실의 시간, 이런 것들을 어떤 거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지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용률과 순수율을 계산을 할 때 어떤 시간들을 공식에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해야 풀리느냐 하는 개념을 짚어드리면, 먼저 이용률은요, 어떤 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실이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느냐. 그래서 단순히 교실이 사용되고 있는 시간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실이 음악실인지 미술실인지 이런 거 구분 안 하고요. 교실이 있어요. 그 교실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 비율을 따지는 게 이용률이고요. 다음에 순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실에서 일정한 교과목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냐. 그러니까 자, 어느 교실이 있는데 그 교실의 이름이 음악실이에요. 그러면 음악실에서는 음악 수업을 해야 되죠. 근데 음악실에서 다른 수업을 하면 그러면 순수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실에서는 음악 수업을 한다? 그러면 순수율이 높아지고, 음악실에서 국어 수업을 한다? 그러면 순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그냥 교실이 얼마만큼 이용되고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 그 다음에 순수율은 그 교실의 이름과 맞는 수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의 비율을 따지는 게 순수율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어느 학교에서 한 주당 평균 30시간을 수업하는 어느 학교가 있는데, 설계제도 교실, 그러니까 교실의 이름이 지금 설계제도 교실이고, 그 교실에서 수업 시간이 24시간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6시간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구조 수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제도 교실의 이용률과 순수율이 얼마냐. 그래서 먼저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의 평균 수업 시간을 가지고 교실이 사용되고 있는 시간을 나누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주간의 수업 시간은 30시간이고 지금 이 설계제도 교실이 수업을 24시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기에 있는 24시간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설계제도 교실은 무슨 수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80%의 이용률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자, 순수율을 따져보면, 자, 그 교실이 사용되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설계제도 교실이 24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정한 교과, 그러니까 설계제도 교실이니까 무슨 수업만 해야 돼요? 그쵸? 설계 수업, 설계제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설계제도 교실에서 6시간을 구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일정한 교과목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설계제도에 사용하는 시간은 24시간 중에서 6시간을 빼면 18시간만 설계제도 수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24시간에서 6시간을 빼서 그 교실이 사용되고 있는 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순수율은 7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설계제도 교실에서 24시간 설계제도 수업을 다 한다. 그러면 순수율이 100%가 되는 거고, 거기서 한두 시간이라도 빼갖고 지금처럼 6시간 정도 다른 수업을 한다. 그러면 순수율이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률과 순수율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개념을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사무소에 면적 계산하는 내용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무언가를 혼동을 해가지고 잘 안 풀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혼동하느냐 하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유효율의 개념과 1인당 바닥 면적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물어보면 유효율 갖고 계산해야 되는 건데 1인당 바닥 면적 갖고 계산을 해가지고 안 풀리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또 1인당 바닥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유효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유효율과 1인당 바닥 면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유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건물의 연면적 중에서 임대가 가능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게 유효율이고, 그래서 건물 전체 연면적에 대해서는 70에서 75% 정도가 나와야 되고요. 기준층에서는 80% 정도가 나와야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유효율을 제시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층이냐 아니면 연면적이냐, 그거에 따른 유효율을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어떤 면적을 제시를 해주면 그거 갖고 연면적을 계산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거 갖고 대실 면적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유효율의 범위는 시험 문제에서 제시를 안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 자, 1인당 바닥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내용은 대실 면적을 계산할 때 1인당 몇 제곱미터의 면적이 필요하냐, 또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1인당 몇 제곱미터의 면적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데, 대실면적 6에서 8 이렇게 기억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대실면적 계산할 때는 1인당 7제곱미터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연면적 계산하실 때에는 8에서 11 이러면 귀찮지요. 그러니까 1인당 10제곱미터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산하기 쉬운 숫자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걸 갖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물어볼 때도 있고, 수용하는 인원을 제시를 해주면 대실면적인지 연면적인지를 여러분들 보고 계산해라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살펴보면, 첫 번째 예제 문제 1번은 유효율을 가지고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 보니까 사무소 건축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라고 하면, 그러면 임대가 가능한 대실 면적을 찾아내라. 그래서 1번 5,000제곱미터, 2번 7,000제곱미터, 3번 8,500제곱미터, 4번 9,500제곱미터라고 하면, 지금 자, 우리가 유효율은 대실 면적을 연면적으로 면적을 연면적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는데, 자, 지금 내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대실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실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느냐? 자, 연면적에다가 유효율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면적에 필요한 유효율이 얼마냐? 그건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연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때에는 70에서 75% 정도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연면적 지금 10,000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70에서 75 이거 다 곱하실 필요 없고, 계산하기 쉬운 숫자로 여러분들이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70%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0.7 이렇게 곱하게 되면
7,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75% 적용하면 7,500제곱미터 정도까지가 계산 범위예요. 그래서 자, 7,000제곱미터에 계산돼서 나오면 지문에 있는 거 찍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지문에 똑같은 숫자가 없다 그러면 근사치에 있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예제 문제 2번 문제는 1인당 바닥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000명을 수용하는 사무소 건축의 연면적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그래서 지금 연면적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면적 계산할 때 1인당 바닥 면적을 얼마로 보자 그랬죠? 그렇죠. 8에서 11제곱미터. 귀찮으니까 10제곱미터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1000명에다가 곱하기 10 하면 10,000제곱미터가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소의 면적 계산하실 때 유효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냐, 1인당 바닥 면적을 적용하는 내용이냐에서 각각 연면적이냐, 기준층이냐, 또 연면적이냐, 대실면적이냐의 각각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질문이 학교의 이제 강당 면적과 수용 인원. 그래서 매우 간단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신 게 이제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 강당의 1인당 소요 바닥 면적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좀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게 초등학교를 주로 이제 많이 냈었고 간간히 중학교도 냈었어요. 그래서 강당의 1인당 소요 바닥 면적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1인당 0.4제곱미터, 그 다음에 중학교는 0.5, 고등학교는 0.6제곱미터를 알고 계신 상황에서 자, 문제의 패턴은 두 가지 패턴이에요. 첫 번째는 강당의 바닥 면적을 제시를 해주고요. 이 바닥 면적의 강당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 또 두 번째 패턴은 인원수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강당의 면적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물어보는 패턴과 강당의 면적을 계산하는 패턴, 두 가지 패턴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강당의 바닥 면적이 180제곱미터인데 지금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지금 강당의 바닥 면적 180제곱미터를 자, 초등학교의 강당은 1인당 몇 제곱미터가 필요하다고요? 0.4제곱미터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0.4제곱미터 per 인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 그러면 4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물어보게 되면 강당의 면적을 1인당 소요 바닥 면적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자, 예제 문제 2번 문제 보시면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인데 강당의 면적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이 문제하고 반대로 1200명에다가 곱하기 1인당 필요로 하는 소요 바닥 면적, 그러니까 0.4제곱미터 per 인 이렇게 곱해 주시게 되면 그러면 480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개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조금 난이도가 높은가요? 그렇죠. 180제곱미터를 0.4제곱미터로 나누는 첫 번째 패턴이 조금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고, 단순하게 1200명에다가 0.4를 곱해서 강당의 소요 바닥 면적을 계산하는 문제는 예제 문제 1번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